아주 또 지금 시끄러운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법적인 이슈, 네. 윤석열 이슈, 사법 개혁 이슈, 네. 검찰 개혁 이슈 네. 지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법사위가 가장 바쁩니다. 네. 예, 법사위 위원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빛나는 두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모든 영상에는 이 두 분이 나옵니다. 저희도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했고요. 네. 먼저 김용민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사위 실세 간사. 김용민 네. 의원 항상 정말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싸울 때는 항상 이분이 있고요. 이분은 진짜 공격력이 대단합니다. 아, 맞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출발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체포 집행 영장 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특검 1호 기소입니다. 내란 특검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 재판이 이제 끝나면 또 윤석열이 청구한 보석 신문도 진행이 됩니다. 윤석열은 보석 신문 때문에 이 재판에 나온 거지. 윤석열이가요. 네. 7월 9일 마지막 모습 보이고 오늘 모습을 보인 건데 제가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윤석열이가 구치소에서 술도 먹는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나 욕했어. 댓글에도. 그것까진 말이 같지 않은 되냐. 소리 하지 말라고. 네. 다 욕했단 말이야. 그렇죠. 7월 9일에 마지막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8월 18일에 구치소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모습을 드러냈어요.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7월 9일에 영장실질심사 출석했을 때가 이제 오늘 말고 가장 최근의 모습인데 그때가 김현우 구치소장일 때 그리고 18일 날 바뀌고 오늘 저렇게 헬쑥해진 모습으로 네. 살이 쪽 빠져가지고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은 김도영 구치소장이고 그렇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염색을 안 하고 네. 메이크업을 안 해서 그렇지 살이 엄청나게 빠진 거라니까. 나는 이게 술과 관련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 제기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로 구속되고 그 다음에 풀려났을 때는 그때도 그 모습이야. 그때는 얼굴이 그대로였는데 그대로였어. 동조하지 마세요. 네. 요새 시끄러우니까 동조하지 마시고. 강성필한테 물어봐 주세요. 예. 그러면 되잖아. 요 어때 종편에서 받아주실래요? 아니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합리적인 저는 생각을 의심.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구치소장 바뀌기 전에는 그야말로 특혜성 접견 면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있었죠. 물론 핸드폰도 가지고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다른 뭐 이물질 넣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네, 입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술 끊으니까 살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예.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여기서만. 윤석열 그 특혜 접견 그게 이제 조사실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 조사실은 훨씬 더 좀 더 그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교도관들의 감시가 수월할 수 있죠. 조금 더 수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눈길을 피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실 만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강성필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휴대폰도 막 가지고 들고 드나들었던 것을 감시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뭘 들고 들어갔을지 알 수 그럼요. 없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구치소 안에서 대통령 신분일 때도 국정 운영을 안 했던 사람이 구치소에서 옥중 통치했잖아. 네. 그건 다 드러났잖아요. 네, 드러났죠.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지시 받고 네. 핸드폰 건네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또 전해졌습니다. 당시 그 내란을 수사하던 검찰이 서울 구치소에 윤석열 접견 기록을 제출하라고 그랬거든. 네. 서울 구치소에. 그러자 김현우 서울 구치소장이 구치소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기록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구치소장이요? 예, 네. 공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귀기관의 유권 해석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네네. 첫째 검찰에 제출 안 해도 되고요. 10년간 봉인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노렸던 거야 그렇죠. 이놈들이. 그러면서 아래 뭐라고 하냐면 권한 행사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의 교정시설 수용 기관 중 외부인과의 접견 내용을 녹음한 음성 녹음 파일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의 대통령 기록물 또는 개인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이랬던 거야 이놈들이.
그랬더니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여기 엮이기 싫으니까 네가 판단해 임마 안돼 하지 말고 던졌어요? 그리고 공문을 보냈어요. 네. 유권 해석을 요청한 음성 녹음 파일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는 생산 주체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과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토대로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너네 갈았어요. 나 이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김현우. 맞아요. 딱 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달라라는 요구를 간접적으로 한 거죠. 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정해 달라 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는데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야. 그러니까요. 말이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접견 와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우리가 권한 행사 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나라 걱정하는 척하는 쇼였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때에도 나라 걱정 안 하고 술 먹을 맞습니다. 생각밖에 안 하고 진짜 사우나 하고 네, 침대에 나라를 누워있고. 어떻게 망칠까, 예. 사리사욕을 챙길까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치소 들어가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나라 걱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네. 옆에서 교도관들이 받아 적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라도 이게 나갈 수 있으니 한마디라도 나라 걱정하는 척하는 거죠. 집무실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집무실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을 건데 거기 나가니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간사님 직무가 정지됐는데 대통령실 직원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을 지시한다. 그 불법 아닙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네. 불법이지만 적어도 얼핏 들을 땐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진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나? 진짜 저 사람은 직무를 열심히 하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드는 거죠. 네. 본인이 검사 시절에 그 저희가 이제 특수부 사람 구속하면은 적견부 맨날 봐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수사 단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요청할 것이라는 걸 알고 이게 저게 언론 플레이용이에요. 언론에 보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본인이 마치 대단한 나라 걱정을 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워딩을 했다. 네. 저는 의도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군요. 야, 근데 이 김현우는 우리가 의심 많이 했지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제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전에도 의혹 제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승진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수원구치소에 4급이었어요. 근데 서울구치소에 올 때 승진이 됐거든요. 근데 4급 다음에 뭐예요? 상급이죠. 3급. 근데 상급 다음에 뭐예요? 2급이잖아요. 고위직 낙급이라고 해요. 네. 근데 상급을 안 거치고 바로 2급이 됐다니까요. 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것은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 심각해. 지금도 교도소장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교도소장 할 때가 아니야. 네. 이 사람은 자리 옮길 때가 아니야. 네. 교도소장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야. 오히려 본인이 열 수 있으니까 들어가. 그렇지. 이런 말 때문에 내가 신뢰 못 받는 거지. 오늘 잘하기로 했잖아요. 신뢰받는 언론인으로서. 죄송합니다. 네. 신뢰 4위 축하드립니다. 1.3%. 그런 얘기 왜 안 나? 주관식. 네, 객관식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자, 혹시 뭐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윤석열 재판이 오늘 중계가 이제 될 건데 네. 중계를 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박원정 맞아요. 의원님도 그렇고 법사위에서 진짜 노력 많이 해서 네. 드디어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재판 자체가 세계의 재판이 될 수 있고 역사적인 재판이 될 거고 그럼요. 영구 보존되는 재판이 돼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할 수 있게 네. 중간에 또 재판부가 일부 뭐 비공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네. 저희도 좀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거 너무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윤석열이 1.8평 방에 있어서 뭐 죽을 것 같다, 생존 힘들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더라고요. 네. 예, 진짜 배부른 소리인데 만약에 진짜 좁아서 힘들면 다인실로 보내는 것도 방법일 그 수 있다.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 좋은 아이디어. 뭐라면- 다른 분들에겐 피곤하겠지만. 정말 좋은 윤석열 오늘 나타난 이유가 보석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술도 한 잔 네. 하고 싶고. 근데 보석으로 석방이 되려면 범행을 전부 부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또 하나 자기가 나가서 뭐 도망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갈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랬나요? 아니 본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내란을 저지른 내란 범죄자의 자부심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어? 예. 석방 그 보석을 지금 신청을 한 건데 그 국민들이 뭐라고 보실지 정말 좀 기가 막힙니다. 그럼 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몰랐어요. 윤석열이 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 의원님들이 소개해주신 내용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보석해주면은
운동하고 당뇨식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볼 때 안에 있어야 건강 회복돼. 안에 있어야. 요즘 당뇨엔 독방이랍니다. 아 진짜로. 좋은 표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도 건강이 지금 응급한 건 아닌데 아니야? 근데 법정에 지금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진짜 해달라고 이 사람은 진짜 요만큼도 반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와 너무 심해. 네. 나오는 발언들이 진짜. 나오는 발음이 어떻게 이렇게 자잘해? 네. 그리고 와. 이건 이제 윤석열 쪽에서 이제 변호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은 네. 분노해가지고 네.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협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적인 다툼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협박. 이거는 이거는 중요한 예. 대목인데. 지금 나오는 재판부로 보도는 겁박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웃을 일 아니야. 아니지. 이거는 안 되지. 보통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은 독방 중에서도 카메라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발 맞아요. 묶어놓고. 네. 그러니까 네. 누가 그런 누구한테 위험이 위해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인용을 안 해주면은 그 뭐 스스로 뭐 그러니까 상대방 누구를 위해서 위해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훨씬 더 저 개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네. 되겠다. 네. 더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받네. 한편으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했던 그런 식의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래서 분노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극우층이 분노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걸 좀 유도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네, 진짜 최악의 인간이야. 최악. 네. 자, 이제 사법부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쥐기현의 룸살롱 접대 의혹. 오랜만에 사진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삼겹살집. 네. 이것도 증거가 명확히 있어요. 명확한데 대법원은 5월에 쥐기현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까지 뭉개고 있죠. 그게 5월이었어요. 5월에 뭉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하려나 봅니다. 이달 말까지 감사를 마무리하고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공정성을 높여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면피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을 덮을 때 무슨 심의위원회 맞아. 이런 거 네. 소집해서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게 그 협조가 잘 되는 분들을 맞아. 위원으로 위촉해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자료만 보고 판단해서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자기들이 면죄부를 법원 자체 조사해서 면죄부를 주면 이건 뭐 불공정성이 또 시비가 될 수 있으니 외부에서 마치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닐까 그런 것 싶습니다. 같아요. 이 명분 쌓긴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런데 저게 접대 사실에 대해서 저렇게 면죄부를 줘서도 안 되지만 사실상 저 주점이 매우 그 부적절한 주점 아닙니까? 네. 그럼 저기에 출입했다는 거 사실 자체가 징계 사유예요. 판사로서. 그러니까 쥐기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하고 직무 배제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 그런데도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재판을 이 사람이 아직도 한다는 게 나는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 가. 조희대 이 비호, 조희대 희대의 비호를 지금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해해요. 잘못하다가 1월 6일 날 감방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또 이런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지기현이 만약에 법 왜곡죄가 있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네. 예전에 윤석열을 풀어준 거요. 풀어주니까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적용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미 지금 이 술접대 사건이 공수처에 있으니 네. 빨리 신속하게 수사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재판 조희대 얘기를 하셨으니까 재판 독립을 가장 노골적으로 침해했던 게 바로 조이대. 아니 내란이잖아. 내란. 그렇죠. 그게 윤석열의 계엄입니다. 맞죠. 그때는 조희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다 봤잖아. 네.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지금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 또 한마디 했거든요.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작년과 달리
재판 독립을 또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정치질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네. 그러니까 작년에 딱 한 번 표현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5번 표현합니다. 조이대는 지금 정치질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조이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리 났습니다. 조이대는. 독립을 엄청 얘기하네. 독립을 가장 침해했던 내란에 대해서 한마디 안 했던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시면 조이대 어떡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때 판사 체포도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독립을 얘기한다는 게 모순적이죠. 네. 그리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주면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도 인정되고 재판권도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민이 사법부에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 가장 위에 있고 사법부 독립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냐?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있어요. 사법부 독립을 해주는 이유가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어디 눈치 보지 말고 재판하는데 그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이대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법 쿠데타 저지르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을 들이댔지만 네. 실제로는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 국민 주권을 침해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다 침해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대선의 한복판에 개입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부 독립의 보호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법부 보호 영역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강도 높게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법부 독립으로 숨어서 사법부 독립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건드리지만 우리는 뭐 여기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동이죠. 와, 정말 아니 한마디도 틀린 말씀이 없어. 네. 저게 이제 되게 윤석열스럽다. 아. 왜냐하면 조이대 대법원장의 저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 저 주장이 재판의 독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은 누구도 간섭하지 마. 내가 내 맘대로 그 재판하고 그렇죠. 그 재판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절차도 함부로 막 어기고 그렇게 하는 그 국가기관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 5월에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물을 의무가 있다. 그렇죠. 국회에서는. 네. 그래서 조이대 대법원 스스로 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그 당시에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과반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국민께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 그다음에 국회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해결책 중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방안이 그런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도 견제 받아야 되거든. 그 견제를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견제 방법으로 청문회라는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거야. 네. 가장 낮은 단계의 견제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언론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 정말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있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이 추윤 갈등의 진실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네. 이거는 추윤 갈등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의 난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미 다 드러났단 네. 말이야. 네. 윤석열이가 자기 집안 사람들 네. 한동훈의 죄를 덮고자 검찰을 활용했고 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정치인 언론인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고발 사주를 통해서 탄압한 사건이야. 네. 그러면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럴 수 없죠. 보고만 있었으면 욕 먹어야지.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윤석열이가 난동을 부린 거야. 그렇죠. 추윤 갈등이 아니란 말이야. 네. 이미 진실이 다 드러났어. 게임 맞아요. 끝난 문제야. 네. 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그맨 이제 황현희 씨가 아, 네.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또 추윤 갈등을 빗대가지고 한마디를 했거든요. 네. 자, 그 장면을 잠깐 좀 같이 좀 듣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라는 좀 평가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 추미애 의원이 예전부터 뭐만 한번 건드렸다면 상대방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스타가 되고 심지어 누군 대통령도 되고 뭐 그런 일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저는 뭐 황현희 씨를 비판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황현희 씨가 대한민국에 매우 중량감 있는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 발언을 한 저 유튜브 채널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와요. 그런데 황현희의 발언을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다 받아 쓰는 거야. 저도 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마치 무슨 황현희가 대법 원장인 줄 알았어. 이걸 다 받아쓰면서 이 청문회를 비판하는 거야. 아. 이 얼마나 편향적이야. 황현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잘 모르고 아니 나는 비판할 생각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황현희하고 잘 알아요. 예, 예. 황현희도 다음 주에 혼났어. 아니야 전혀 나는 그럴 근데 생각 없어요. 이런 뜻 알지도 못하고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비하하지 말고. 아니 내 생각이야. 예, 근데 하지 말고. 이것을 다 그대로 쪽쪽쪽 받아가지고 쓰는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당황하고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하지 비하가 말고. 아니야, 이거. 나는 정말 이거 황현희 포커스 맞추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의- 언론이 문제라는 그렇지, 거야. 언론의 언론. 문제점이 뭐냐면 네. 뭔가 어떤 사람 그 또 알려진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는데 그게 본인들의 논조와 맞으면 논조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정치적 성향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 언론들이나 이 경제지들은요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어떤 발언이 나오면 그것만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황현이라는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의 이미지까지 함께 합성을 해가지고 합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전 여론을 완전히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는 뭐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황현 씨가 정확히 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발언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보도를 하면 그걸 모두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저게 무슨 뉴스의 가치가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없지. 뉴스의 가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취재한 것도 아니야.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 가지고 저러는 거야. 네. 무슨 이렇게 유력한 무슨 민주당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네. 일반인이잖아요. 저 발언을 저렇게 많은 언론사가 받았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제목도 봐 거의 비슷해.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다 편향돼. 똑같아요. 너무 문제야. 아니 발언을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도 꼭 추미애가 건드리면 한 번 건드리면 요 내용이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너무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아까 정리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국회에서는 국민적 불신이 워낙 크니 네. 국회에 나와서 조희대 너가 직접 설명해보고 네.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습니다. 라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주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언론에서는 왜 조희대를 건드리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저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가는 건지. 아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네. 일단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매우 뭐 부적절하다부터 시작해서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 대법원장은 매년 국감 때마다 국회 출석해서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네. 출석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때도 출석하죠. 대법원장도 출석합니다. 산부요인들이 출석하죠. 대통령이 오실 때도 있고 국회에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 판사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인데 이분은 국회에 여러 번 출석해서 발언도 하고 질답도 하고 했습니다. 예, 그게 왜 필요하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필요한 얘기들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모든 공직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무슨 상권 분립을 침해하고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상권 분립은 상권을 분리해서 떨어뜨려 놓는다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핵심. 견제가 핵심이지 분리가 핵심이 네. 아닙니다. 견제하게 만드는 것인데 네. 반대로 그러면 상권 분립만 얘기하면 그러면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재판하는 것도 상권 분립 침해입니까? 그렇지. 아니죠. 예. 국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하는 게 상권 분립 침해입니까? 그렇지. 아니죠. 권한 범위 내에서 견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대- 나경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네. 사법부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국회는 당연히
그것을 감독하고 견제할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 그럼 거기 따라야죠. 헌법상 의무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설득이 안 되나? 저는 제가 이제 저 보수 언론이 주로 저렇게 제목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아, 진짜 이렇게 너무 화 많이 나 있습니다. 내세워가지고 저. 되게 4년 전에 하던 방식이거든요. 맞습니다. 추윤 갈등이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짜가지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추윤 갈등이라고 하면서 하더니 지금은 정말 그 황현희라는 개그맨을 통해서 저렇게 그 4년 전 하던 방식 그대로 저렇게 하는 게 되게 짜친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이 황현희를 들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진 그런 않습니다, 게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중량감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네. 댓글에도 황현희가 임마 최용 너보다 훨씬 유명해. 그래 유명하지. 그런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저번에 재미를 본 거예요. 네. 4년 전에. 네. 그렇게 해서 그 똑같은 프레임을 또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그럴까요? 하고. 아, 제가 너무 그럼요, 화냈군요. 당연히 아시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 하러 그 대법원장 하고 뭘 맞서고 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키워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장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답변을 하라는 거죠. 이틀 만에 쿠데타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이례적인 일이고 법에도 그 정해져 있는 절차하고도 굉장히 위반해서 왜 그런 일을 벌이게 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없앨 뻔한 거 아닙니까? 없었죠.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김문수 대통령 네. 뭐 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매우 높았죠. 국민 주권이 침해된 국민들이 그 침해된 그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서 이제는 묻고 싶은 거죠. 네. 사람을 뭐 살인을 하려고 했다가 그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그럼 그 있었던 일이 없어집니까? 아유, 그렇지 아유,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물어볼 저희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우리 간사님 불편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많이 불편할 텐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9월 30일에 이제 조의대 청문회를 이제 개최하죠. 네. 만약에 그 이런 질문도 저는 뭐 옳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조의대는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그건 법이죠. 그렇죠. 근데 조의대가 지금 안 나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의대가 안 나오면 혹시 뭐 플랜 B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있죠.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이게 2차 청문회입니다. 사실은 1차 청문회가 아니에요. 지난 5월 14일 날 조의대 청문회를 한번 했습니다.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 시절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2차입니다. 그때도 불출석했습니다. 네. 2차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3차 청문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국감의 증인으로 부르거나 하는 증인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방식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출석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없으면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고요.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대법원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번에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가서 윤석열 CCTV 저희가 확인했던 것처럼 대법원도 저희가 현장 검증 갈 수 있거든요. 국회법상, 헌법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쿠데타 대법원 현장이죠. 예, 대법원 현장 검증, 사법 쿠데타의 현장을 검증하러 가는 것이고 어떤 시스템하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자마자 이틀 만에 네. 그리고 7일 만에 그 결론 다 냈고 네. 9일 만에 선고했고 이런 이 과정들이 위법이나 위헌이 없고 진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과거에 한동훈 그 검사가 휴대폰 본인 막 압수색 안 당하려고 네, 막 독재 정진웅 폭행으로. 검사를 독재 폭행으로 프레임 전환했죠. 고소하기도 하고 핸드폰 비번도 본인이 안 알려줘서 예. 결국엔 그 비번 핸드폰 못 풀었죠. 풀었거든요. 그때 한동훈 전 검사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다 분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에 있는 출석 의무 저희들이 증인으로 신청하면은 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법을 지켜서 출석해 주셔야 된다. 저희가 뭐 이것을 뭐 예의를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출석을 요구했고 그 증인으로 오셔서 법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는
부분은 또 저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그 종편 수계들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대한민국 언론은요 네.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국회를 네. 왜 이렇게 무시하고 오히려 사법부를 왜 그렇게 존중하는 거야? 내란 수계, 내란 수계 편이니까 그렇죠. 오 발언 센다. 내란 수계 편이고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해가지고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 내란 수계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좋은데 멘트.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신 공수처법 개정안. 네. 저는 이게 왜 인제 개정안을 낸지 난 궁금해서. 어. 아니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 아니 당연히 모든 죄가 있으면 모두 다 벌 받아야 되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직무에만 한정해서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었죠? 그랬었지. 그럼 나도 그럼 내 직무에만 관련해서 앞으로 수사해 주면 안 돼요? 와 그런 거잖아요. 잘하네. 감사합니다. 아, 나는 근데 진짜 열받는 게 공수처 반대했던 사람들이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공수처가 능력 없다고 난리를 쳐요. 그때 지들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게 누더기가 되면서 공수처가 쪼그라들었던 거거든. 나는 정말 이런 거는 그만 당했으면 좋겠어. 이제 민주당이 이런 공격은 정말 속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공수처를 강화하고 실질화시키겠다라는 것이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인데요. 그 얘기 해야 됩니다. 네, 검찰개혁을 하면서 검찰청 폐지하고 그럼 수사기관들을 어떻게 다시 재설계하느냐에서 공수처 강화와 관련된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했던 법조 비리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공수처법도 당연히 중요한 개혁 대상이고 처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그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어떻게 우리가 수사기관으로 권력기관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검찰 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 심사 중인데 이번에 검찰개혁 입법과 더불어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네.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검찰 개혁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미준 얘기 많이 다뤘거든요. 요거는 우리 그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님이 짧게 이 어미준한테 그냥 홍군형 한 번만 내주고 갔으면 좋겠어. 나 정말 얘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아니, 저는. 그 어미준 나왔을 때 그 관봉건 띠지 그 입법 청문회여가지고 네. 어미준에 대해서 좀 조명을 못했어요 저희가. 아니 두 분이 많이 하셨어요. 결정을 했어요. 두 분이 좀 더 했었어야 됐어요. 두 분이 하셨잖아. 네. 어미준 과거에 이제 한명수 예. 그 전 총리 수사를 한 담당 검사이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진술 교육. 재소자들 진술 세미나 네. 관련해서 그 임은정 그 검사가 그 모해위증과 관련해서 어미준에 대해서 수사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검사인데 이번에 또 부천지청장을 하면서 쿠팡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퇴직금 미직급 관련해서 그건 또 덮어. 멀쩡하게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을 좀 이따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무혐의 과정이 석연치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했던 그 증언들이 사실상 위증으로 볼 위증 수 아닙니까? 있는 그런 증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어미준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똑 예. 떨어지는 위증 같은데 저는 이게 그 참 그걸로 처벌하기 쉽지 않은가 봐요. 아닙니다. 이제 국감에서 추가로 더 이제 따져볼 거고요. 사실 그날 그래서 전화 박은정 의원님이나 위증을 유도한 거죠. 예,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충분히 들어보자. 맞아. 네, 사실은 그게 허위라는 것들에 대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위증할 기회를 준 거죠. 맞습니다. 말 많이 해라. 네, 그랬던 것이고요. 아 좋았어요. 그다음에 그 검찰 개혁하면 이제 보수 쪽에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저거 정치인들 자기들 수사 안 받으려고 저 검찰 개혁 얘기하는 거다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 어미준 사건 보십시오. 검찰 개혁은 민생 문제. 민생이야. 이게 기득권들끼리 자기들끼리 손 딱 잡고서 네. 그 최천명의 검찰을 두고서 기득권 보호하는데 악용하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민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하는데 검찰이 동원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러니 이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민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생 문제예요. 검찰 예. 개혁. 맞네요. 네. 그 사건 부장검사가 어미준 지청장 그다음에 차장검사를 수사 의뢰를 해놨어요. 맞아요. 제가 검사 24년 하면서
부장검사가 그 상관을 저렇게 수사 의뢰하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이게 그 검찰 개혁하고 너무 맞물려 있는 게 뭐냐 하면 노동청이라는 전문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왔어요. 기소 의견으로. 그러면 검사는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자기들이 뭘 뚱땅뚱땅 뭘 해가지고 무혐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뭘 주면은 이것을 석연치 않게 그 보안 수사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무혐의를 해도 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저렇게.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보안 수사마저도 네. 이게 보안 수사의 문제예요. 검찰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무혐의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과 아주 맞물려 있다. 이것은 민생 범죄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려요. 이 어미준이가 이 쿠팡을 만약에 덮었다면 왜 덮었나?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이 대통령실하고 쿠팡하고 인적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더만요. 혹시 그 있나요? 그래요? 예, 그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인적 교류가 엄청나게 일어났어. 부사장은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으로 가고 법무 담당 부사장은 법률 비서관으로 가고 홍보실장은 총리 비서실의 공보실장으로 가고 와. 이 영상이가 저 검사 출신이라면서요. 네, 그래요? 저희 동기 검사예요. 네. 동기 문제가. 죄송합니다. 약간 사과드리겠습니다. 억울해하시다가 와, 나 이거 속상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또 쿠팡으로도 사진, 갔어요. 잠깐만요. 네. 사진이 바뀌었어요? 사진이 바뀌었어요? 사진에 좀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네. 네, 그거 있으면 그래서 안 돼, 그런 거. 그러니까 서로 지금 뭔가 그런 쿠팡 봐주기 한 거 아니야? 의심스러운 대목이에요. 저는 네. 저 부분이. 근데 지금 부장검사가 수사 의뢰한 대목도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뭔가 그러면 왜 그 지휘부에서 이것을 멀쩡히 그 기소하면 되는 사건을 무혐의를 했는지 그 내막이 궁금하다는 게 수사 의뢰의 기본이 그 지금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돼서도 어미준에 대해서 저는 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저 생각입니다. 사진 요거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사진 올려주세요. 예, 아까 그 자료 사진 올려주세요. 네. 요거 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네. 김영태와 이 영상 이영상이 바뀐 거죠? 예, 두 사람이 얼굴이 예, 바뀌었다는 얼굴이 네, 바뀌었다고 네, 합니다. 예. 저 그 동기분 얼굴이 그래서 저는 네. 이 영상이 많이 늙었네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바뀌었답니다. 바뀐 겁니다. 조금 더 통통했거든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더 지적하면 네.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하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생각하는데 네. 이게 또 기소권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수사는 기소하라는 의견이었는데 기소를 안 해버린 거, 덮어버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권한이다라는 매우 크죠. 거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보완책도 지금 검찰 개혁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필요해서 검찰청 폐지하고 기재부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본회의에 지금 올려져 있고요. 네. 잠시 후에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필리버스터 때문에 표결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잠시 후에 이거 표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노만석이가 아주 또 신랄하게 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만석 노만석. 저희 동기입니다. 몇 개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네, 진짜. 29기 동기입니다. 예. 얘네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게 노만석이 그 검찰총장 직무대 입장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계속 헌법 운운하는 게 헌법 89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헌법 89조. 좀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 합참의장, 요거 검찰총장. 예. 저기 이제 검찰총장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헌법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검찰청은 헌법 기관인데 법률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야. 야, 그렇게 따지면 여기 봐봐. 국영기업도 그럼 헌법 기관이냐 이놈들아? 국립대학교도 헌법 기관이야 이놈들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 예. 꼼짝 말하죠. 그렇죠. 네. 일단 헌법에 검찰청은 없죠. 이제 검찰청이란 단어는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마침 오늘 또 이게 검찰청 명단
명칭 변경의 위헌 관련 논의조사가 국회 입법조사처 아, 있었어요. 브리핑이 오늘 나왔습니다. 아, 네네네. 여기의 결론은 뭐예요? 가능하다입니다. 가능하다. 문제 없다. 위헌 아니다라는 그래요? 것이고 오히려 헌법 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네. 행정각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다 법률로 하도록 법률로 하는 하는 겁니다. 입법 재량이죠. 네. 그래서 입법부에서 오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입법 재량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선택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네.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헌법에 그 주요한 직무 권한이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헌법기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에 검찰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 그냥 자아비대가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검사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 중요한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검찰총장 대행이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 법사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개혁 입법에 어떻게 제대로 이 순응하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겠는지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더 이상 이 개혁의 대상이지 상의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면서 개혁 대상하고 상의해서는 안 된다. 그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번에 총리실에 검사를 10명을 보내가지고 이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맞지가 않다. 총리실에 검사 파견을 10명이나 보낸 역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이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을 하고 검찰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이 개혁에 제대로 발맞춰서 수행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네.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노만석이는 그냥 법무부 외청의 공무원인데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개혁에 대놓고 반발한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건 정치행위죠.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은 정치 검찰이고 정치 집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해체를 하는 겁니다. 고쳐 쓰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치화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행정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인식도 그렇기 때문에 해체하고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네. 검사들은 이번에 그 최재현이 박상용이 이런 애들 저보다 어린 애들인데 아주 노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거만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검사들이 한 번도 질문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거든요. 네. 질문을 할 줄만 알았지 누군가로부터 추궁당하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본인들이 못 견디더라고.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그런 거만함이 나온 건데 국민들께서 와 저래서 검찰개혁 해야 되는구나. 전 진짜 놀랐어요. 다들 깨달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빠르게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